대전에서 안면도 백사장안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채 안 걸린다. 2주 전 동서트레일 1구간을 걸을 때는 혹한의 추위와 매서운 바닷바람이 옷 속까지 파고들고 얼굴이 얼얼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제법 포근한 기운이 감돌아 스치는 바람마저 한결순해 보인다. 몸을 움츠리게 하던 계절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온기가 천천히 마음까지 풀어준다. 같은 길 위에 서 있지만 날씨가 달라지니 풍경도 걸음도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동서트레일 2구간은 백사장항에서 몽산포항까지 16km로 드르니항부터 몽산포항까지는 태안해변길 4코스 솔모래길과 공유한다. 동서트레일 2구간 안내판 앞에서 오늘 걸어야 하는 코스를 살펴본다.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을 잇는 꽃게 모양의 대하랑 꽃게랑 인도교 꽃게다리는 2013년에 개통하였으며 길이 250m로 나선형 진입로가 눈길을 끈다. 대하랑 꽃게랑 인도교를 건너면 드르니항이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아침 백사장항 풍경이 한 장의 그림 엽서처럼 아름답다. 드르니항이라는 독특한 항구 이름은 운하로 많은 배들이 드나든다고 하여 들르다라는 우리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규모가 작고 한적한 항구이지만 운치 있는 바다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일몰이 유명한 곳이다. 드르니항부터 시작되는 솔모래길은 태안 해변길 중 4코스로 신올리, 청포대 해변을 지나 몽산포항까지 15km 구간이다. 단단한 모래와 고운 솔숲이 어우러져 있는 산책길로 숲길과 해변이 번갈아 나타나서 지루하지 않고 오르막이 거의 없다. 신혼이 제방을 따라 걷다 보면 태안 바닷가 신혼이 마을 언덕에 자리한 캐리비안 리조트가 시야에 들어온다. 길은 아늑하고 한적한 캐리비안 리조트 정원을 지나간다. 리조트 내부 정원과 야외 공간에 곰과 양 등의 귀여운 동물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캐리비안 리조트를 내려서면 이정표가 길을 안내한다. 곰섬로 해안가일 때는 바다가 정원을 비롯하여 시앤화이트 펜션, 풀빌라, 리조트형 숙박시설들이 모여있다. 숙박시설 앞에는 아기자기한 야외 소품들이 나그네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신혼이 염전을 향해 간다. 습지를 지나 걷다 보면 깨끗한 천일염으로 유명한 신혼이 염전이 펼쳐진다. 신혼염전을 지나며 염전과 해변, 갯벌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다. 겨울철 강한 바람과 맞닿아있는 염전 풍경은 거친 자연미를 보여준다. 태안의 염전은 전통적인 천일염 생산 방식으로 바닷물을 넓은 염전지에 끌어들여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킨 뒤 소금을 결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인간이 아닌 자연의 힘을 활용한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다. 간간이 만나는 동서트레일 안내판은 지금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 가늠하게 한다. 신혼염전은 해수를 주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 만들므로 다른 소금에 비해 미네랄이 풍부한 게 특징이다. 동서트레일 이정표는 태안 해변길 이정표에 얹혀 사용한다. 몽산포항 방향으로 계속 걸음을 이어간다. 태안 해안국립공원 솔모래길은 곰솔림으로 우거져 있어 수북이 쌓인 솔잎길에서 향긋한 솔레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숲과 바닷바람이 어우러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산책로다. 소나무 숲속을 걷고 있지만 바닥은 백사장에서나 밟을 수 있는 모래다. 바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이 솔모래길이다.
마건포 해변과 만난다. 이정표는 숲길로 안내하지만 백사장을 따라가도 된다. 마건포 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백사장이 이어진다. 태안의 여러 인기 해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라 여유롭고 조용한 해변 산책과 자연 속 휴식을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태안 해변길 4코스 솔모래길 문주를 지나면 서해랑길 65코스와 만난다. 수십 년 된 해송 곰솔 숲이 길게 이어져 걷는 내내 숲이 바람을 막아주고 공기도 맑다. 숲길 옆은 청포대, 달산포, 몽산포로 이어지는 긴 해변이 매력적이다. 한쪽은 소나무 숲, 한쪽은 탁 트인 서해바다가 걷는 내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바닷가 모래는 단단하여 발이 빠지지 않고 숲길은 푹신한 흙길이어서 걷는 느낌이 좋다. 마건포, 청포대, 달산포, 몽산포까지 이어지는 해변은 약 9km 길이로 동양 최대의 해수욕장으로 알려진다. 때마침 썰물이어서 바닷물이 빠져드러난 백사장이 광대하게 펼쳐진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이 보여주는 가장 큰 지질학적 특징은 해안사구다. 해안의 모래가 북서 계절풍에 밀려 조금씩 육지 쪽으로 이동하다가 식물 같은 장애물에 걸려 오랜 기간 쌓여서 만들어진다. 해안에 돌담을 쌓아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업 방식인 독살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전통 어로 방식이다. 원청리의 또 다른 이름은 별주부 마을이다. 마당같이 넓은 포구 청포대 해변 해안가에 작은 섬이 물 위에 떠 있다. 자라바위다. 덕바위로도 불린다. 용왕이 있는 바다를 향해 엎드려 있는 형상이다. 마을 사람들이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찾아 육지로 올라왔던 별주부전에 자라라고 믿는 바위다. 안내판에 자신의 충성이 부족해 토끼에게 속았다고 탄식하며 죽은 자라라는 설명이 새겨져 있다. 별주부 마을은 조선 후기 소설 별주부전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소설에 등장하는 실제 지명이 마을 곳곳에 설명되어 있어 더욱 재미있는 곳이다. 마을 입구의 아름드리 해송숲은 용왕의 명을 받은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에 첫 발을 디뎠다는 용세골이다. 별주부 전망대에 오른다. 별주부 전망대는 청포대 바다와 노루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 탁 트인 뷰 덕분에 인증샷 필수 스팟이다. 다시 해안가로 내려와 별도의 휴게 공간이 마련된 CU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를 고르고 아침에 챙겨두었던 김밥으로 허기를 달랜다. 뜨끈한 국물로 속을 데운 뒤 지인 부부와 아메리카노 한 잔을 곁들이며 잠시 숨을 고른다.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가 다시 길을 걸을 힘을 채워준다. 청포대 해변을 벗어나 숲으로 접어들면 다시 태안 해변길이 이어진다. 줄지어 있는 멋진 펜션들을 스쳐 지나 걷다 보면 낭만이 가득한 캠핑장을 지나게 된다. 청포대 해수욕장의 펜션촌을 지나 해변 끝자락에 이르면 태안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몽산포 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파도 소리에 발걸음을 맞추며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몽대 마을의 옛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효자의 꿈에서 비롯된 이름 몽대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몽살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바다의 너른 품속에 씁쓸하게 녹아든다. 달산포 태안해양치유센터는 2025년 말 개관식을 진행하고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1월 12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해양치유와 웰니스 공간이다. 태안해양치유센터에는 카페 9블록이 있다. 실내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통창이 아니라 창틀이 살짝 시야를 가려 아쉽다. 인근의 몽산포와 청포대의 수욕장에 가려져 이름까지 감춰진 달산포 해수욕장은 몽산포의 넓은 백사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길을 따라 송림이 빼곡히 우거져 있다. 소량 가득한 송림숲 사이로 부드러운 모래길이 이어지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길 위에 잔잔한 무늬를 그린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과 숲의 고요가 겹쳐져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연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 달산포 제방을 걷는다. 몽산포 해변에도 해안사구가 있다. 해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백사장과 그 뒤에 울창한 송림으로 유명하다. 옛부터 해풍을 막기 위해 심은 소나무라고 한다. 해변 뒤쪽으로 광대한 솔밭이 펼쳐진다. 눈앞에 바다 위로 올망졸망하게 솟은 무인도의 풍광도 운치 있다. 해변은 유속이 세지 않아 파도가 거칠지 않다. 파도는 그저 습관처럼 천천히 멀어졌다 다시 돌아오길 반복한다. 간간이 갈매기 울음소리, 송림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바람 소리가 섞여 들려온다. 몽산포 전망대에 오른다. 타워형이 아닌 루프스테이형으로 산책로를 걷듯 올라가 몽산포 바다를 감상할 수 있게 태안 해안에서 자생하는 해당화의 꽃잎을 형상화해 만들었다고 한다. 전망대 최고 높이는 11m, 총 길이는 257m다. 몽산포 전망대는 바다 조망용 전망 장소로 태안의 넓은 해안선과 주변 풍경이 한눈에 조망된다. 몽산포의 수욕장. 바람과 파도 그리고 이 길을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 이곳은 더없이 따뜻하고도 깊은 곳이 된다. 서해랑길 쉼터는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아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서해랑길 65코스 종점이자 66코스 시작점이다. 약 3km 길이의 몽산포 해변이 길게 이어진다. 몽산포 해변에서 몽산포항으로 가는 길은 제방을 따라가다가 길이 없어 잠시 바다를 벗어난다. 길은 조용한 마을 안쪽으로 스며든다. 파도 소리보다는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잎사귀 소리와 간간히 스쳐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먼저 다가온다. 여행지라기보다 사는 곳에 들어온 느낌이다. 정원이 아름다운 솔매마을 펜션을 지나간다. 사람 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진다. 호젓하고 한적한 길 위에서는 나와 자연만 남은 듯한 평온함이 스며든다. 공항 분위기로 꾸며진 어느 펜션 리조트 입구에 소품 하나하나가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들의 마음에 작은 여행의 설렘을 불어넣는다. 몽산일이 윗말을 지나간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 같은 거리 이정표 때문에 끝까지 혼란스럽다. 방금 전 몽산포항 0.8km 이정표를 보았는데 약 100m 정도 지나자 헐 몽산포항 1.2km 이정표가 보인다. 몽산일이 다목적 회관 앞은 마을의 중심답게 소박하지만 단정하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길 위의 배경음악이 된다. 빠르게 지나치기보다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싶어진다. 어향동 식당 앞에 이르자 자연스레 배고픔보다 먼저 따뜻한 한 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몽산포항에 다다른다. 시야가 트이며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잔잔한 물결,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안도감이 먼저 밀려온다. 1년 전 서해랑길 66코스를 걸으면서 잠시 머물렀던 추억이 떠오른다. 항구에는 소형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해 특유의 느긋하고 정다운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몽산포항은 동서트레일 2구간의 종점이자 3구간 시작점이다. 오늘도 길 위에서 작은 위로를 얻고 돌아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풍경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길에도 늘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